참 쉽죠? 네, 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 맥덕입니다. 드라이호핑, 요즘 IPA를 즐기신다면 무조건 사실 들어봤을 만한 이름이에요. 하지만 드라이호핑에 대해서 양조를 해보는 게 아닌 이상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드라이호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드라이호핑은 홉을 맥주에 넣는 기법 중 하나인데요, 이름에 드라이가 붙은 이유는 맥주가 끓을 때가 아니고 맥주가 다 식고 나서, 혹은 맥주 발효가 끝나고 나서 넣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맥주에 홉을 넣을 때는, 양조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펄펄 끓는 워트에다가 홉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홉 내부에 있는 성분이 변하면서 쓴맛이 나게 되고 홉에 있는 특유의 향이 맥주에 용해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단점이, 이 펄펄 끓기 때문에 몇몇 향은 너무 섬세해가지고 금방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점 때문에 홉에 좀 더 섬세한 향, 풍부한 향을 살리고 싶다면 끓일 때 홉을 넣는 것보다는 좀 더 뒷타이밍에 홉을 넣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이 드라이호핑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드라이호핑은 주로 발효 중 혹은 발효가 끝나고 난 뒤에 홉을 이 20도 이하의 맥주에 넣는 방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호핑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마지막에 홉을 넣는 거다 보니까 이 홉의 향이 최대한 보존됩니다. 이 점 때문에 홉의 향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반대로 드라이호핑만 너무 과해지면 홉에 있는 약간 좀 부정적인 향, 대표적으로는 좀 약간 풀 냄새, 싱그러운 초록색 냄새 같은 게 맥주에 남아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점 때문에 드라이호핑을 너무 과하게 한 맥주를 먹으면 조금은 튄다, 너무 그레시하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적절히 드라이호핑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더블 드라이호핑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요거는 이름 그대로 두 번 드라이호핑 하는 거예요. 가끔 두 배 드라이호핑 한다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런 경우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번에 나누어 가지고 드라이호핑을 한다고 해서 더블 드라이호핑이라고 합니다. 이 더블 드라이호핑은 뭐 특별히 이름이 있긴 한데, 저는 요거는 좀 더 마케팅 용어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블 드라이호핑이 처음 사용된 게 2010년 중후반 아드와프에 의해서였는데, 그 전에 있는 많은 브루어리들, 심지어 2000년대 초반에 러시안 리버 브루어리 같은 경우도 더블 드라이호핑을 이미 본인들 맥주에 적용을 했거든요. 이미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방법이었지만 아드와프가 거기에 좀 더 이름을 붙여준 거에 가깝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트리플 그리고 쿼드루플 드라이호핑도 있는데, 과연 이만큼 홉을 나눠 넣는 게 의미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맥주를 사니까 그 점 때문에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날 호피한 맥주, IPA나 아니면 다양한 호피한 세종, 호피한 필스너 등을 만들고 싶다면 무조건 익혀놔야 할 기법 중 하나예요. 정말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고 생각보다 고려할 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드라이호핑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 5가지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양이에요. 드라이호핑을 얼마나 해야 하냐,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홈브루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홉이라는 게 요만큼의 돈이 5,000원씩 하다 보니까 적당히 내가 원하는 캐릭터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과 타협을 하게 되는데, 뉴잉글랜드 IPA를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드라이호핑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돼요. 한 7도짜리 뉴잉글랜드 IPA 기준, 양은 전부 20리터 기준으로 할게요. 최소 8온스 정도, 많을 때는 16온스까지 들어가는 편이고요. 웨스트 코스트 IPA 같은 경우는 한 3온스에서 8온스 사이, 그 외에 이제 호피한 세종, 호피한 필스너, 호피한 머머 등 다른 스타일의 드라이호핑을 한다고 하면 보통은 3에서 4온스 정도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맛을 보고 좀 더 양을 늘리던가 줄이던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정말 섬세하게 내고 싶다 이런 뭐 2온스, 1온스 정도로 줄여 되긴 한데, 만약 드라이호핑을 이왕 하는 거라면 한 3, 4온스 이상은 해가지고 최대한 그 홉의 풍미를 살리는 것 역시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횟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블, 트리플, 쿼드루플 드라이호핑이 있는 만큼 이 횟수를 나눌 수도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홉을 조금만 넣는다 그러면 굳이 횟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딱 넣으면 돼요. 근데 만약 본인이 홉을 막 8온스 이상 넣는다 그러면 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절반 정도 나눠가지고 약간은 처음에 약간은 나중에 넣는 것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이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호핑을 내가 언제 하냐 역시 중요한데요,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퍼먼터에 넣자마자 바로 드라이호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발효가 다 끝나고 나서 거의 패키징 직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일반적으로 드라이호핑은 조금은 늦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드라이호핑을 너무 일찍 하면 발효가 한창 진행될 때 이산화탄소가 엄청 생산되고 맥주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이때 홉이 가지고 있는 그 섬세한 향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발효가 거의 끝나갈 때 아니면 발효가 끝나고 나서 하는데, 뭐가 더 좋으냐는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발효가 거의 끝나가기 전에 하는 거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드라이호핑을 할 때 이게 퍼먼터를 열다 보니까 산소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발효가 진행되면서 다시 산소를 먹기 때문에 산화에 좀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홉의 성분이 효모와 작용하면서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낸다는 가설이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유도하기 위해서 발효가 끝나기 전에 넣는 이유도 있습니다. 발효가 다 끝나고 넣는 이유는 상업 브루어리에서 이 효모를 채취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이 효모를 채취해야 되는데 홉이 너무 많으면 이 효모를 제대로 채취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점 때문에 한번 발효가 끝나면 효모를 빼고
해주고 그 다음 홉을 넣는 거죠. 아니면 홈브루 스케일에서는 이 드라이호핑을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이 홉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홉이 맥주랑 굉장히 오랫동안 맞닿아 있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인 맛을 침출시킬 수 있고, 이래서 좀 더 깔끔한 홉의 침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막바지에 홉을 넣으시기도 해요. 이건 진짜 취향 차이고, 저도 뭐 좀 더 깔끔한 웨스트 코스트 IPA를 만들 때는 후자의 방식을 이용하고 뉴잉글랜드 IPA 만들 때는 더블 드라이호핑을 하니까 둘 다 이용하는데, 이건 한번 본인이 다양히 실험해보시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홉을 넣고 얼마나 오랫동안 두는 거죠. 사실 홈브루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든 게, 홉을 한번 넣으면 빼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상업 브루어리 같은 경우는 결국 이 홉이 가라앉게 되니까 이거를 밑으로 빼가지고 뺄 수 있어요. 만약 본인이 상업 브루어라면 이 홉을 얼마 동안 침출시킬 건지 역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홉을 너무 오랫동안 맥주에 둘 필요는 없다 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도인데, 진짜 고려할 게 많죠. 이것 때문에 드라이호핑이 어렵다는 거예요. 온도까지 고려해야 돼요. 내가 드라이호핑을 할 때 맥주가 20몇 도여야 하냐, 맥주가 18도여야 하냐, 3도여야 하냐, 이거 역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고, 솔직히 많은 이 뉴잉글랜드 IPA나 다른 IPA를 만드는 브루어리에서도 드라이호핑을 하는 온도는 달라요. 요거 역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시고 다양하게 시행을 해보신 다음에 본인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거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드라이호핑을 진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홉을 넣으면 될까요? 사실 진짜 간단하거든요. 그냥 뚜껑 열고 슉 넣으면 끝인데, 그래도 한번 눈으로 보는 게 좋으니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3일 전에 만들어 온 뉴잉글랜드 IPA예요. 지금 보시면 한번 발효가 쭉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간 모습이고요. 에어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효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딱 코핑을 해주면 들어가는 산소가 전부 다시 효모한테 먹히게 되어서 산화가 좀 더 안정적으로 막아질 수 있고요. 그 점 때문에 저는 특히 산화에 민감한 뉴잉글랜드 IPA 만들 때는 이 타이밍에 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뭐 하는 법은 진짜 간단하거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스타산 언제나 똑같이 준비하고 뿌립니다. 그리고 열고 이 준비한 홉을 이렇게 넣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카보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둥이가 좁아서 홉이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깔때기를 이용해서 홉을 좀 더 편하게 넣어줍니다. 그럼 한번 드라이호핑 진행해 보겠습니다. 참 쉽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이제 주의사항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소가 들어가게 돼요. 이게 방금 보셨겠지만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산소가 들어가는데 이게 고작 그 정도 신경 써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발효 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하고 드라이호핑을 했지만, 만약 좀 더 이걸 신경 쓰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를 준비해가지고 드라이호핑 하는 와중에 계속 뿌려주는 게 좋아요. 일단 한번 열어가지고 바로 이산화탄소를 뿌려서 그 위에 이산화탄소 좀 층을 만들어주고요. 드라이호핑을 하면서도 계속 부어주고, 다 끝나고도 위에 한 번 더 층을 쌓아준 다음에 닫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산화를 막을 수 있는데, 대신 요 CO2 탱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인 홈브루어가 이걸 가지고 있기가 엄청 쉽진 않죠. 또 이제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은, 이 홉을 넣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금방 위에 초록색으로 뜨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만히 두면 홉의 침출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겠죠. 홉의 침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얘기냐? 돈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비싼 홉을 그냥 낭비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흔들어 주는 게 좋아요. 만약 본인이 홈브루를 집에서 한다 해가지고 퍼먼터를 좀 더 자주 교반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에 2번이나 3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 홉을 좀 더 섞어주는 것 역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본인이 상업 브루어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 포트를 이용해서 CO2를 밀어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섞는 방법도 있는데, 요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본인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드라이호핑을 하면, 요건 좀 더 전문적인 얘기인데, 이제 홉 크립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효모에 있는 특수한 효소가 여기에 남아있는 당분을 작은 당분으로 분해시키게 돼요. 이게 홉이 조금만 들어가면 크게 상관이 없어서 옛날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거였는데, 뉴잉글랜드 IPA를 만들다 보면 홉을 엄청 넣으니까 이 홉에 의해서 많은 당분들이 분해가 되고, 이것 때문에 다시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 홈브루어들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업 브루어 입장에서는 맥주를 다 만들고 패키징까지 해놨는데 갑자기 캔이나 병 안에서 발효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점 때문에 발효가 완전히 중지될 때까지 이거를 봐주는 게 중요한데, 홉 크립을 막는 드라이호핑 방법도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역시 다양한 방법이 있고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한번 드라이호핑을 진행해 보았어요. 혹시 뭐 홈브루를 안 하시는 분이라도 드라이호핑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좀 더 이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홈브루를 하시는 분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드라이호핑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되면 진짜 향과 맛이 풍성한 맥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즐거운 메소드니까 한번 많이 시도해 보시고 본인의 취향을 찾아보세요. 이상 명품 맥덕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